2008년, 9년, 10년 동안 엄청나게 자살을 많이 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에 관련된 투자, 손실로 비관 자살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식 폭락은 부동산 폭락이고, 부동산 폭락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단 주식 폭락, 주식에서만 끝났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뉴스들이나 인터넷 유튜브에서 아파트 폭락, 대부분 브레이크가 없다, 계속해서 하락할 조짐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뉴스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에서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개인적인 방송 유튜브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기 전에 판단은 항상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유튜브의 생각이 틀리다 맞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전 2007년 8년도를 겪어왔는 시절에 부동산을 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조차도 100% 맞다 안 맞다 판단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웃기게도 그때 그 시절에 부동산 거래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부동산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시절에는 이런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생각에서는 이런 유튜브의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처분해야 될 아파트, 자기가 처분해야 될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은근슬쩍 던지면서 몰아가기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다양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시로 생각이 또 바뀌어서 유튜브에 수시로 또 설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좋겠지만은 먼저 준비해서 나쁠 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아파트 가격이 꿈틀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고, 그리고 뉴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러는 것도 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건설 경기 악화에 규제는 당연히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업이 파산하면 동반 하락으로 미친 듯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고 기업이 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들은, 개인들은 죽을 수도 있죠. 단지 서울이 버블이 붕괴돼서 터지느냐, 대구가 버블이 붕괴돼서 터지느냐, 잘못된 투기와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터지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투자를 잘 해야 되냐 못하느냐, 아파트를 잘 샀느냐 못 샀느냐, 그리고 현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더 이상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대구는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 아파트 공급이 있었다면 결국은 재개발이 그 정도 많았었다는 거겠죠. 재건축 재개발이 많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이 풀렸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서울 경기보다는 그만큼 재개발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은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 단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묻지마 투자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고, 그 돈이 버블 현상이 되었고, 폭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2030 세대들이 다시 아파트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근데 이 투자 투기가 사실 웃긴 게 노름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꼬랐기 때문에 본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결국은 한방 올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라는 심리,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 까먹은 돈을 만회할 수 없다는 심리, 정치권과 연관되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2030 세대가 IMF를 겪지 못했을 것이고 2007, 8년도를 실물 경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아니면 또 한방주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놈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 속에 사려 잡혀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 또 찬스지 않을까, 이게 끝물이지 않을까, 여기서 더 오르지 않을까, 돈을 벌기 위한 마지막 기대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 돌파구가 현명한 판단인지 아닌지는 망각한 채 단지 내가 여기 현실 도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버스 대절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제 반대입니다. 자기가 물려있는 아파트 아니면 급매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파트를 또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투자 카페, 유튜브 투자방 등 뭐 다양한 사례들이 거꾸로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뭐 저번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 뭐 조합원 주택인데 뭐 내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3억짜리 아파트가 상승해서 다시 3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든 5억이든 판단은 결국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장기간 보고 구입을 해서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영끌족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몰빵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승부를 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아니면은 장사를 하다가 파산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한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를 위해서 유대관계를 하고 많은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한 일부분은 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항상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 같고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급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마지막 급매물의 금액이었는데 살 걸 괜히 스킬TV 얘기 듣고 안 샀는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번 수성구 미분양 할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다시피 저도 뒤늦게 알았는 사실이고, 그렇게 미분양 할인 판매로 나왔는 것은 일반인들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시행사와 관련 있는 지인들만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초급매물이 정말 나온다면 그런 매물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네이버 부동산에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죠. 제 주변에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분, 아니면 평생에 집 한 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 유대관계가 있는 분들, 지인들에게 먼저 소개를 할 겁니다. 그것은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 관계자들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상가주택이, 그 다가구주택이 아니면 아파트가 현재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매물들을 주변에 아는 지인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고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혹시 구입할 사람 있는가요? 그리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매물이 정말 저렴한 것인지 아닌지도 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저도 뭐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는 은행들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 대출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물은 그닥 그렇게 급매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더 저렴하게 급하게 나온 매물도 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능력이 안 된다면 능력을 키워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지인들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발로 뛰어다녀 봐야 한다. 수시로 네이버 부동산을 보든 어플을 보든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물이 어느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매물이 정말 저렴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받아들인 분이 있는 반면에 영상 몇 개 보고 그냥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통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결국은 판단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이 알아봐야 된다. 많은 부동산을 다녀봐야 된다. 떡볶이집을 하든 치킨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망하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됩니까? 블로그 광고라도 해보고 인스타 광고라도 해보고 유튜브 광고라도 해보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아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갑다. 그냥 폐업.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하다가 아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부동산 폐업.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잠깐 살펴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영상 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뉴스 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눈 뜨면 아침 뉴스를 보고 다시 시간이 남으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면 부동산에 들어가 보고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자동으로 습득이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드린 영상, 현재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의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가 팔려서가 아니라 아무리 광고를 내도 실제 그 광고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상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지 않고 줄였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급매물 아파트, 초급매물 아파트, 미분양 할인 아파트, 내가 정말 구입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파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별거 아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